물론 이제 행정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장관이 자기 멋대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고도라는 거죠. 자, 고도가 뭐냐면 매우 높은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이다, 그냥 정치적 행위다 이러면 안 돼요. 됐죠? 고도의 그러니까 매우 높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오히려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이 고도에 있습니다. 매우 높아야 돼요. 자,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알겠지만 매우 높은 정치적 행위라면 사법적인 심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예,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법 심사가 자제돼야 됩니다. 근데 법학이란 게 참 그렇죠. 여기서 이제 법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제란 건 아예 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하지 말자는 겁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보다 완전 꼴값이면 사법심사 해야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자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특정 대통령, 특정 인물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바로 직전의 대통령께서 논리를 구축한 게 그거였죠. 무슨 재단이라고 제가 이제 수업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무슨 재단 설립했잖아요. 비선실세랑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뭘 했다? 통치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리적으로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니다 맞다는 판사들이 판결할 거지만, 그렇죠? 예. 내가 무슨 단체를 만들었다, 내가 뭐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잘 보시면 그건 통치행위니까 사법적 심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예, 얘기가 그 결과가 뭐 옳든 그렇든 간에 이해되셨죠?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고도의 정치적 행위 말고요. 그냥 정치적 행위요. 그냥 정치적으로 한 거. 이거는 사법심사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제해야 되나요? 예, 그냥 정치적 행위는 사법심사가 그냥 가능한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이 지쳐 쓰러지더라도 판례를 다 할 겁니다. 시간 될 때까지요. 그렇죠? 1번부터 순차대고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제가 밑줄 그은 부분 있죠? 밑줄 그은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 사업을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령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이게 북한 측의 송금한 행위 이거 그렇죠? 대북 송금 행위죠. 시험에 나올 때 그래다가 대북 송금 행위라고 한번 적어주실래요? 자, 뭐 대통령이 주도했겠죠 당시에. 어쨌든 대북 송금 행위예요. 대북 송금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까? 예, 마지막 줄 보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까? 예, 그냥 정치적 행위니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에요. 북한한테 돈 송금해 준 거는 그냥 정치적 행위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아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그냥이란 말, 일반적인 이렇게 써야겠죠? 일반적인 정치적 행위는 사법심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겠죠. 자,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강사님, 근데 일반적인 정치적 행위인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판례를 외우셔야죠.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그런 것 같아 이러면 뭐합니까? 예, 제 말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판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대북 송금 행위는 그냥 정치적 행위니까 사법심사 가능하대요. 그럼 잠깐만 올라가 볼까?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요?
이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고도에다가 방점 빵빵 찍으셔야죠. 파란색 정도로요. 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됐죠? 예.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돼서 적절치 못하자.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정리됐습니다. 고도가 들어가면 사법심사 자제, 고도가 안 들어가면 사법심사 가능인데 요 판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행위는 그냥 정치적 행위니까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틀리시면 진짜 억울하실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나오면 꼭 틀리는 거. 이런 게 통치행위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도인지 일반적인지 기억하시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밑줄 근거 중심으로 볼까요? 대통령의 선택지 2번이에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렇죠? 네.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건 또 뭐래? 자,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주게.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요. 앞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통치행위는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됩니다.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통치행위란 건 항상 고도란 말 들어가고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자제란 말을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자제란 건 하지 말자는 거야. 아예? 웬만하면 하지 말자는 거지. 그쵸? 정말 극단적으로 나쁜 놈이면? 사법심사 해야지. 정의가 무엇인지 판사임으로 보여줘야지. 그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어떨 때 극단적이냐.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그러나 예외가 있는 거죠. 국헌문란. 탄핵 심판할 때도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국헌문란이요. 헌법 질서를 문란시키는 거. 그렇죠? 헌법 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망가뜨리면 그 누구도 용서 못하는 겁니다. 무슨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 다 의미 없습니다. 됐죠? 강사님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가 판단하겠지.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국헌문란. 또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거. 또 탄핵 선고문에서도 나왔던 그 유명한 뭡니까? 법치주의. 항상 나와요. 그렇죠? 예. 법을 지키려는 자세. 법치주의. 그렇죠? 만약 이거와 관련이 있다면 됐죠? 대통령이 뭔가 했는데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되지만 대통령이 한 행위가 국헌문란과 관련이 있든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던가 법치주의와 관련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훼손했다면 그때는 사법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요. 됐죠. 자, 그래서 통치행위란 건 특히 대통령의 통치행위란 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되지만 자제란 건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국헌문란, 헌법질서를 문란시키든가 기본권 관련, 기본권을 훼손한다든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 자, 이런 표현들이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이때는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사법심사가 가능한 겁니다. 되셨죠? 강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좀 헷갈린 게 아니라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는데 우리가 통치 행위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알진 않아요. 그렇죠? 저 구석에서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엄청 어렵게 내려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뭐 통치 행위가 어쩌고 그래서 사법심사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왔는데 못 본 판례야. 이럴 때 날카롭게 뭘 보셔야 됩니까? 이게 있는지 이게 있는지 이게 있는지 딱 빅3입니다. 그렇죠? 딱 봐갖고 법치주의 훼손이 어쩌고 이러면 아하 사법심사 되네. 됐죠?
국헌문란 아하! 무슨 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국헌문란 있으니까 사법심사 되겠네. 이렇게요. 됐죠? 네. 올해 어떤 시험이고 하여간 나옵니다. 됐죠? 네, 잘 찝으셔야 돼요. 괜히, 아셨죠? 네, 통칭이 나왔다. 우와! 사법심사 자제하래. 무조건 안 돼. 이러면 걸려 드신 거예요. 출제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요 단어. 뭐 하나 걸리기를 기도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2번 보니까, 국헌문란의 목적. 이렇게 나오네요. 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 국헌문란의 목적에다가, 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하시죠. 시원하게 한번 하시죠. 예. 그러면 뭐 사법심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법은 말장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택지 3번이에요. 1번에 3번.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 예, 이라크 파병 결정이었죠. 자,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을요. 예, 밑줄 그어놨네요. 세 번째 줄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자, 그래서 사법심사 어떻게 하자고요? 예, 자제하자고요. 이렇게 결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법심사 자제까지 거래다 한 번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요.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거기다 끄집어내셔갖고 사법심사 자제 이렇게 한 번만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이 대박이었죠. 네. 신행정 수도 건설. 소위 수도 이전 문제요. 자, 이거 정치적 행위입니까, 여러분?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까? 수도를 옮긴다는 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땐 그런데. 근데 내가 봤을 때고, 그쵸? 예,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판사님께서 보시는 게 중요하지. 판사님께서 뭐라고 보셨지? 수도 이전을? 고도는 빼고, 그쵸? 정치적 행위다. 그러니까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야, 수도 이전은 대박 아니야? 이건 엄청난 국회와 대통령의 어떤 노고가 있어야 되는데,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사법심사 자제 아니야?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딱 걸려든 거죠? 출제자는 그것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수도 이전이란 건 정치적 행위야. 고도 아니고 일반적인 정치적 행위니까 사법심사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네, 해설. 신행정 수도 건설, 수도 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가 아니에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로까지는 할 수가 없다. 말 이딴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대상이라는 거죠. 그쵸? 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치행위는 하여간 올해 어떤 시험에 나오겠죠. 그쵸? 뭐 7급이건 9급이면 기도하세요. 그쵸? 한 문제는 건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꼴라면 비비비비 꼰단 말이에요. 그쵸? 깔끔하게 첫 바다부터 기분 좋게 맞추고 들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